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2회에 이어 대주주 기한후 신고와 비슷한 내용을 간단한 사례를 들어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럴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9월에도 심지어 10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2018년 기속 대주주 양도소득세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9월에 상담하고 신고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60대 이상의 고객이셨는데 본인은 2018년에 주식을 매도한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가 틀릴 일은 거의 없으니 진짜 매도한 적이 없으시냐? 라고 되묻자 정말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작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성 상담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이야기해봤더니 그럴 수도 있어요 하고는 거래 내역을 보시더니 세무사님 말이 맞네요 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고객은 자신이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는데 실제 주식이 매도된 것일까요? 비율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만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고객들의 거래 내역 중 거래 구분의 항목을 보면 현금 매도 또는 주식 담보 매도 상환과 비슷한 유형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이는 현금, 즉 자기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과 구분하여 주식 담보 대출 또는 신용 대출 등 대출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구분되는 거래입니다. 저는 일단 증권사 출신도 아니고 정확한 증권사 시스템을 알지는 못하지만 몇 차례 상담을 바탕으로 보면 대출을 일으켜 주식을 거래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고객이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한 주식을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하여 매도자금으로 상환한다고 합니다. 즉 증권계좌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예수금이나 현금이 부족하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강제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적용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적도 없고 대출금을 상환한 적도 없이 자연스럽게 증권사 시스템상 대출금 변제가 없어서 강제로 매도된 것이니 모를만도 합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제 유튜브를 가볍게라도 접하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A증권사만 거래하는 고객이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맞추겠다고 14억 5천만 원 정도로 낮춰놓고는 다음 연도에 대주주가 아니므로 역시 빈번하게 해당 종목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년 뒤쯤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 안내문을 받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 고객은 국세청 자료가 틀렸다 라고 결론 짓고 여러 자료를 첨부하여 예를 들면 A증권사의 직전 연도 말 잔고 평가액과 같은 서류가 되겠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본인이 대주주가 아님을 소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 자료는 거의 맞다고 봐야 한다고 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 해명자료 안내문일 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명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안내 등 다른 건은 예외입니다. 국세청 전산이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세무서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과 세무서 자료가 맞다는 전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방향성이 당연히 다르므로 전략을 달리 세워야겠지요. 따라서 사례 속 저 고객은 세무서 자료가 맞다고 보아 대주주임을 전제해야 하고 그렇다면 나는 왜 대주주일까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이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객님 혹시 A증권사 말고 다른 증권사에서 과거에 거래를 했거나 아주 소액이라도 그 증권사 계좌에 남아있는 게 있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셔도 반드시 찾아보셔야 해요. 이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은 타 증권사에서 거래를 했었고 직전 연도 말에 소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어떤 고객은 대주주 요건이 15억 원일 때 15억 300만 원, 즉 300만 원 초과해서 대주주가 됐고 이를 당연히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자진신고해서 세금 낼 때는 아깝고 추징 또는 징수될 때는 두려운 것인데 본인도 모르게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사유가 발생해서 추징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든 국가로부터 강제로 추징되든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마음가짐에 있어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요.
빈번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만 얼마든지 내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 주식 투자하는데 이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라고 하기엔 점점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세율도 20%, 25%, 30%에다가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내야 할 세금의 20%나 되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 등을 꼭 챙기시고 증권사 담당 PB에게 직접 문의하시든 주거래 증권사 상담센터를 통해 제휴사무사들에게 문의하시든 연말에는 여러 가지를 꼭 한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